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12강 1. 균형가격의 의 2. 균형가격의 결정 1.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강론의 제1장 부동산 경제론의 1.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같이 배웠고, 이번엔 두 번째 부동산 가격 이론 중에 균형 가격에 대한 거. 부동산 가격 이론에 대한 것은 나중에 부동산 감정 평가론 부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과 관련하여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가격이란 무엇인가? 균형 가격을 다른 말로 해서 균형 가격, 균형 잡힌 가격이죠. 시장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가격. 우리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배우는데, 부동산 경제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 가격, 가격입니다. 가격. 자, 왼쪽에 가격을 적고, 자, 오른쪽에 수요랑 공급량, 양을 적습니다. 가운데 제로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가격이 높을 때는 수요가 적고 가격이 낮을 때는 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띈다고 그랬어요. 우하향하는,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반대로 공급은 가격이 낮을 때는 공급량이 적다가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는다고 했습니다. 우상향하는 형태를 띱니다. 자, 수요 곡선과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있는데 어떠한 재화, 하나의 재화입니다.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 부동산, 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아파트, 자, 여기 아파트 상품에 대해서 100제곱미터,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인 상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요 점이 되겠죠. 요때 가격, 이 가격이 바로 이때의 가격, 요 가격이 바로 뭐냐? 균형 가격이면서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걸 시장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요 가격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시장 가격, 더 줄여서 가격!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라고 말할 때 그 가격은 이 균형 가격은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요때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 지점, 예, 이게 균형량이죠. 바로 그때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딱 만나는 지점. 이게 왜 중요한 이론이냐 하면, 아파트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뭐 10만 채라고 합시다. 10만 채. 그러면 1억이라는 가격에 10만 채가 골고루 분배가 된 거예요. 우리가 경제를 배울 때는 생산이 됐으면 분배, 그리고 나서 분배가 됐으면 소비를 한다고 처음에 배운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경제 순환 구조가 이렇다고 치면, 서플라이, 공급자가 생산을 했어요. 분배를 어떻게? 그냥 나누죠? 나눌 수 있는 가격 기구에 의해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 가격 기구가 바로 이 균형 가격.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에 1억이 형성됐으면 1억 원에 전국적으로 10만 명에게, 10만 가구에게 분배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 기구에 의해서, 1억이라는 가격에 의해서. 그리고 각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그래서 이 균형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균형 가격이. 근데 균형 가격과 균형 가격이 있는데, 이 균형 가격이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역시 지금 아파트 100제곱미터를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가격, 매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나타나요. 매매에 있어서는 뭐 가격을 강제로 국가에서 개입을 못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어떤 경우 수요 자체가 늘 수가 있잖아요. 수요 자체가. 이 수요 자체가 국민소득이 올라갔어, 지금. 국민소득이 전체적으로.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 수요 점상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은 변하는 게 없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국민 소득이 늘었어요. 아니면 어떠한 일정 지역의 아파트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개발 호재가 생겼어. 그래서 그 지역만 특별하게 수요가 늘 수도 있어요. 자, 수요 곡선 자체가 D-로 이동을 하면 균형점은 새로운 균형점이 생기죠. 이렇게 가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량도 느는 겁니다. 이게 이 수요 곡선의 원리에 의해서. 반대로 수요 자체가 줄었어. 거기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데 줄죠. 줄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요 그러면 가격이 내린다. 이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면 가격도 이만큼 내려오고 공급량, 수요량도 새로운 균형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모든 게 왜 수요하고 공급만 나오면 만화공인 중에서 이용훈 선생님은 툭 하면 그림을 그리실까? 이게 이해가 제일 빨라.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이 그림을 완벽히 머릿속에 놓았을 때 얘기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감과 균형점이 생기는데, 수요 곡선이, 수요가 늘으면, 가격이 오르더라. 이게 암기가 할 문제가 아니야. 그림으로 그리면 돼. 자, 반대로. 자, 이거 다 지워보고, 균형가격이란 말도 지워보고, 이제 그림 갖고만 설명을 해봅시다. 그림 갖고만.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어요.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상품에 대하여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었다. 균형가격과 균형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프는 없어. 1, 2, 3, 4, 5 지문만 있고. 그거 그림을 그려보건데. 방금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었다고 했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뒤로 이동, 일로 늘었으니까 공급도 늘었어. 어떻게 늘지 몰라. 요만큼 늘지, 이만큼 늘지 몰라. 그러면 원래 균형점이, 자, 여기서 한번 수요 곡선이 늘었을 때 여기로 이동했다가 다시 이번에 공급 곡선이 늘었으니까 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한 거 아니에요. 뭔진 모르지만 원래 균형 가격이 뭐 수요 곡선, 공급이 요만큼 늘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우리가 가격은 변할지 모르는데 양은 확실히 늘어. 공급량이 것은 이 균형량은 확실히 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야. 반대로 이번엔 반대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림을 안 그려주고 글로만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상품에 대해, 어떤 부동산 상품에 대하여 가격 얘기는 일절 빼놓고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줄었다. 균형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수요는 늘었어. 공급은 줄었어. 자, 이렇게 해서 공급은 줄, 이렇게 일로 가야죠. 보면 공급이 더 확 줄 수도 있어. 확 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래 균형 가격에서 이동이 된 거야. 이동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양은 어디로 갈지 몰라. 양은. 가격은 올라간 거 확실히 알잖아. 이해가 가죠? 무슨 말인지. 자, 이 D곡선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D곡선보다는 수요 곡선보다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이게 조금이 될지 커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D곡선은 반대로 줄었으니까. 자, 수요 곡선은 요만큼 왔는데 공급 곡선이 확 줄어버리면 일로 가잖아. 그러면 균형 양은 줄어. 그러나 가격은 올랐단 말이야. 반대로 공급 곡선이 조금밖에 이동을 안 하면 균형량은 늘어. 그래도 가격은 올라. 그러면 균형량은 어디가 될지 몰라. 줄지 늘지 모르지만 가격은 오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자꾸 그리라는 거.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 하지 말고 이걸 머리로 이해를 하거나 암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이해가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가격을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뭐냐면 임대료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정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임대시장이야. 이번에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수요자고 임대하겠다는 사람,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자, 임대시장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서 직선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수요 곡선이 있어. 가격이 높으면 수요는 적어.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늘어. 자, D 임대차 시장에서 자, 공급 S 늘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
자, 요때의 시장 가격. 자,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균형 가격. 요때의 균형량. 균형량.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다 냅두면 뭐 가격이 수요 곡선이 늘든 줄든 공급 곡선이 늘든 줄든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한 거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임대료 낮춰라. 하고 균형 가격보다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높게 설정을 해봤어. 높게. 자, 균형 가격보다 높게 정부에서 가격을 임대료 규제를 했는데 임대 가격을 딱 이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균형량과 균형 가격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왜? 이 가격이 이렇게 높으면 이 가격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공급이 늘었잖아. 수요는 요만큼, 공급은 여기니까 수요를 뺀 나머지는 임대가 안 되고 비는 거야. 이걸 초과 공급이라고 그래. 초과 공급.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공급자가 임대가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겠지. 점점 줄여나가서 여기서 형성이 돼. 어차피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는 변화가 없어. 이럴 때 문제가 안 발생해. 아무 문제가 없어.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이게 임대 가격을 국가에서 균형,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된 거를 강제로 틀어버릴 때 균형 가격이 밑으로 해버렸네. 임대 가격을 이 이상 받지 마라. 즉 균형 가격보다 밑으로 임대 가격을 조정을 해버렸을 때 이때가 문제야. 이때는 가만히 보니까 가격을 낮추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공급이 여기서 줄어 이만큼. 공급된 건 요만큼이야. 근데 수요자는 늘어. 반대로 이만큼. 자, 전체 공급은 요만큼인데 수요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수요자 중에서 실제 임대하는 사람, 임차하는 사람은 요만큼 밖에 없고 나머지 이만큼은 뭐다? 수요가 늘어난 거야. 수요가 초과해버린 거지. 그걸 초과 수요라고 그래. 초과 수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어. 하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국가에서 꽉 막아버린 거야. 어떤 현상이 나올 거야? 기존에 임차한 사람들은 이사 가려고 한다, 안 가려고 한다? 안 가지. 이사 갔다가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수요자가 워낙 많아. 임차하려는 사람이. 이사 안 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하고 싶겠어. 집 팔고 딴 거 하지. 예. 임대인이 점점 주는 거, 공급이 줄어버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격 상승 압박은 더 심해지겠죠. 근데 국가가 이렇게 하니까 뭐가 발생한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은 몰래 음성적 비용이라 해. 음성 지불 비용.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리미엄이야. 이게 프리미엄. 프리미엄이니까 뒷돈 주고 들어가는 거지. 기존에 살던 임차인한테 권리금이 들어가는 거야. 임대인에게는 임대 가격이 결정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가격이 100만 원이야. 임차는 월 100만 원인데 국가에서 50만 원만 하려면 주인에게는 50만 원만 주면 돼. 근데 살고 있는 기존 임차인을 꼬셔야 되니까 그가 나가야 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너 주인한테 50만 원 주고 원래 시장에 100만 원이니까 나한테 50만 원 내라. 이런 음성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안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정책을 할 땐 잘 정책을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 부담이 크니까 균형 가격은 그대로 냅두고 가난한 서민들 위해서 그 임대 보조금을 지불해 주는 거지. 임대 보조금. 그러면 이런 시장의 왜곡 현상은 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소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수요가 늘어나니까 공급도 또 늘어나. 효과가 그렇게 발생을 해요. 자, 시장 임대료. 이럴 때는 그 균형 가격보다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시장 가격이 A 지점에서 형성이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겠죠. 압박이 됐잖아. 수요자가 점점 많으니까 공급자가 점점 늘지. 그래서 여기 반대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가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그래서
이 일정한 지점에 왔을 때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균형가가 균형량이 형성돼서 분배가 골고루 되는 겁니다. 이걸 국가에서 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망하는 거예요. 니꺼 내꺼 구분이 없는데 국가에 잘 보이면 되고. 자, 균형가격이 이렇고, 자, 요거와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수요 함수가, 자, 시험 문제는 이제 그림 같은 건 안 나오고 수식만 나오죠. 어려워하지 말고 풀면 돼. 자, 수요 함수. 자, 수요와 관련된 함수예요. 수요 함수가 예전에 했던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가격의 P는 900 단위에 가격이 그러니까 만 원일 수도 있고 900원일 수도 있는데 일단 900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Q 양인데 수요량 D QD고, 자 이제 공급 함수는 역시 P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100 플러스 QD QSG 있던 S 이렇게 돼요. 자 이럴 때 Q는 지금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을 얘기하는데 균형 가격은 얼마냐? 균형 양을 묻는 게 아니라 균형 가격을 묻는 거예요. 균형 가격은 상식적으로 아까 한 대로 머리에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려보자고요. 가격 양이야.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이게 균형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지점? 지금 보니까 이 함수가 이거는 QD고 이게 QS야 지금. 자, QD와 QG가 만나는 거리가 같은 지점이지? 같은 지점이잖아요. QD와 QS가 만나는 지점. 자, 균형 가격이라는 거는 QD와 QS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가격이니까 QD와 QS를 같게 놓은 건데, 자 그럼 QD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고 이쪽으로 P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QD는 900 마이너스 P네 이퀄 QS는 여기 냅두고 요거만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되잖아요. P 마이너스 100이네. P 마이너스 100. 자 이런 수식이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P를 딱 왼쪽으로 올리는, 이번에 오른쪽으로 차고 양수를 만들게 돼요. P가 올라가면 부호가 바뀌어 2P, P가 2개야. 100은 마이너스 100이 올라가면 플러스 100이니까 900 더하기 100 하면 1000. 자 그럼 P는 뭐다? 2분의 1000이니까 500. P는 500. 자 균형 가격은 얼마? 500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면 문제가 쉬워요. 근데 QD, QS의 개념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자주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부동산 균형 가격의 의의에 대해서 배웠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의 가격이고 그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방금 배웠고 그거에 대한 함수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원래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우리가 배우려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일반 경기 변동은 어떻게 변하는지 일반 경기 변동이 뭔지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일반 경기 변동은 경기가 변하는 모습이야. 국민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고용 문제 등에 의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어떻게 변하냐. 경기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 상승했다 하강했다. 이런 주기적인 모습을 띠요 경기는. 물론 더블 TV라고 해서 요즘은 한번 하락했다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져. 좀 올라가. 이게 W야. 한번 경기가 불황이 내리 두 번 오는 거. 이게 더블 TV. 요즘 경제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L자형은 뭐냐면 한번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가. 이게 L이잖아요. L. 한번 떨어져서 계속 불경기야. 그러나 이건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고 시간이라고 이제 이쪽을 시간 또는 추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기는 이렇게 저점을 쳤다가 가장 낮았다가 또 고점을 향해서 이렇게 회복이 올라갑니다. 또 고점이 되면 또 떨어지고 또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경기라는 게. 즉 가장 저점에서 풀리는 걸 이걸 회복이라고 그래. 회복 시장이라고 하고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는 이걸 후퇴라고 그래. 이때는 후퇴 시장이야. 나머지는 요거는 저점을 향해 가니까 상향 시장. 이건 정점, 이건 저점. 여기도 저점이지. 똑같은 저점. 요거는 하향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경기라는 거는
저점을 지나 회복 시장이 돼서 정점을 향해 상향을 했다가 정점에서 꺾여. 그걸 후퇴라고 그래. 그리고 후퇴했다가 다시 저점을 향해서 하향하는 것.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이렇게 반복하지는 않고 경기라는 거는 약간 상승을 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경기가 발전하죠. 예. 이렇게. 저 예전보단 높아. 저점도 물론 예전보단 높지만 요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는 확대 재생산되지만 정점과 저점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평지를 놓고 쉽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해상, 후하 이렇게 좀 외워두자고. 항상 높은 것부터 보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저점에서 회상, 후하 요 순서는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일반 경기 변동은 세 가지의 이런 주기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삼각형의 그 사이클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경기 변동은 세 가지 주기가 있어. 하나는 키친 파동이라고 그래. 파동. 이 주기를 파동이라고 그래 지금. 키친 파동. 두 번째 죽을라 파동. 너 죽을래가 아니라 죽을라야 그냥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발음이 컨트라 TF. 벌써 컨트라 TF 하니까는 느낌이 크잖아요. 컨트라 TF 다 쓰기도 뭐하네. 자, 키친 파동은 단기 파동이야. 3에서 5년. 자, 죽을라 파동은 8년에서 10년. 이건 중기 파동. 그리고 세 번째 컨트라 TF 파동은 기간이 50년에서 한 60년 정도 되는 주기로 오는 거야. 어떤 거냐? 키친 파동은 뭐 이자율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당장 변하는 것들이고, 죽을라서 8년에서 10년이니까 기업이 어떤 설비 투자를 해. 한 번 하면 몇 년에 걸쳐 설비 투자를 하니까 이렇게 한 10년 정도 나타나는 거라고요. 반도체 기업 삼성이 뭘 투자하면 1, 2년 만에 공장이 걸릴 게 아니에요. 최소 4, 5년은 걸려. 터전 닦고 공장 짓고 물건을 생산하기까지는. 컨트라 TF 파동은 50에서 60년 걸리는 거야. 이거는 뭐 신기술이 개발됐다든가 새로운 자원,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가다, 석유에서 원자력으로 넘어가다든가 이런 신자원이 나왔을 때 나타나는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컨트라 TF 파동이 한번 올 때가 됐죠. 왜? 석유 자원이 고갈이 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국제적으로 말이 많은데 지구를 온난화 안 시키려면 석유 자원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러면 태양 자원이나 순환 자원을 써야 되는 새로운 주기에 왔는데 아직 안 나타났어. 개인적으로는 물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물을 이용하는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무한 자원 아니야. 그리고 공해도 안 나와. 물을 이용하면 수소하고 산소만 나올 뿐이야. 그런 기술이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 이건 사담이었고, 자, 균형 가격에 의해 균형 가격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 균형량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일반 경기 변동으로서 키친 파동, 죽을라 파동, 컨트라 TF 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경기는 일반적으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시장을 거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균형 가격, 일반 경기 변동, 그리고 균형 가격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손으로 꼭 서서 푸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